게슈탈트 코칭 6장 게슈탈트 코칭의 실제. 개인 코칭에 적용되는 게슈탈트 주기 작업 모델. 이 장에서 저자는 게슈탈트 경험 주기의 관점에서 게슈탈트 코칭의 실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는 목적은 게슈탈트 코칭 접근을 삶에 도입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적인 돌파구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감각, 센세이션. 감각 단계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코칭 맥락에서는 최근의 욕구, 새로운 가능성이나 기회 또는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감과 같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무엇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균형은 방해를 받고 어떤 것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불평하는 목소리, 어려운 질문들과 결정하기, 미해결 과제를 다시 환기하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단계에서 그것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각 단계에서 심리적, 정서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느낌, 긴장과 좌절,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분노, 죄책감 또는 수치심과 같은 강력한 느낌들, 불편함과 불만스러움, 자기 자신과 삶에 관한 더 큰 질문 또는 실제에 대한 재평가, 성장, 발전, 전환의 욕구, 내면에 불편하는 목소리. 마리아는 지역개발기관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녀의 내적 대화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내 일은 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 난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시간이 결코 없을 것 같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 때문에 모든 것에 둔해지는 것 같아. 난 자주 내가 여기 반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 집에서는 가족들은 그 전에 남은 반쪽만을 접하고 나는 집에서 물러난 채 참여하지 않는데 익숙해졌지. 난 집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을 일에서 회복하는 데 쓰는 것 같아. 이게 정말 기분 좋지는 않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리더십 코치들은 고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경영진들이 다음과 같은 유사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줄여야만 해.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잘 돌보고 돌봐야 할 필요가 있어.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내가 건강하고 운동으로 단련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왜 난 안 하고 있을까? 만약 고위 경영진에게 내 일을 떠맡겨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 뿐이야. 그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했고 매우 피곤해 있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어. 항상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쉬는 것을 포기했어. 어려운 질문과 결정들. 불균형의 두 번째 원천은 임원 고객들의 마음에 드는 어려운 질문과 결정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는 그가 정기적으로 1대1 면담과 팀 개발을 촉진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은 자신의 정서적 분위기를 잘 조율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규모 감독 대표단이 만남을 요청했고 그들은 직원들이 괴롭힌다고 믿는 팀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내부 고발 만남이었고 차례로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사람은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에게 어렵고 불편한 질문들을 남겨주었고 그는 자신의 임원 코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난 그것을 보지 못했지? 왜 미처 몰랐으며 사람들은 왜 나에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가 어려운가?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부정적인 역할 모델이었나? 얼마나 많은 팀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환기, Reawakenings. 고객의 미해결 상황이 코칭의 주요 초점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미해결된 역사적 이슈들이 얼마나 현재 다시 활성화되는지 인식하고 있어서 전문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들이 무엇이 이슈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동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본인은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칭 과제를 다루는 중에 고객들이 그들의 과거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시점에서 과거 미해결된 문제의 재활성화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기들은 매우 불안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려운 느낌과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그것들을 다시 감추어 둘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동반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만약에 그 개인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슈를 개방할 충분한 지원이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연히 그 문제들을 종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코치와 함께 일한다면 그 이슈들을 다음의 진술들처럼 코칭 대화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다면 평가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욕구를 이해했고 이러한 이해는 옳았습니다. 비록 내가 호주에서 가장 큰 공익기업 가운데 한 곳에서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이 항상 최고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감정들은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항상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그 배경은 가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부족하다는 이 감정을 내가 다루는 방법은 사용할 시간이 결코 없음에도 자동차나 집과 같이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우리 자신을 궁지에 몰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게 뭔가 진행된다는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시적인 해결책을 줍니다. 진실은 내가 타인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차단과 저항. 게슈탈트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완전한 알아차림에서 각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많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저항의 형태로 보이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보호기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차단은 그것의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알아차림을 차단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차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둔감화, 무언가에 대한 알아차림 차단, 부인, 어떤 것을 완전히 알거나 수용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음, 덮어두기, 어떤 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을 억제함, 지나치리만큼 바쁘게 지내기, 우리의 주의력, 시간, 에너지를 쏟게 하는 무언가에 몰두함, 무감각 마비, 멈춰있고 감정들이 사라지거나 술이나 약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 알아차림, awareness. 게슈탈트 주기에서 알아차림은 호기심이 생겨나고 좀 더 성찰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데이터, 아이디어, 다양한 사고방식을 찾아 세계로 나가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 탐색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칭 맥락에서 외부 과정은
일반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내적 여행은 더 유의미한 진실을 말하며 두려움을 알아내고 깊이 자리 잡은 신념과 핵심 가설 등을 포함합니다. 알아차림 단계에서의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슈들에 대한 개념화와 설명, 자기와 개인적 사실들에 대한 깊이 있고 진실된 접촉, 새로운 통찰과 관점의 변화, 선택과 가능성에 대한 높은 알아차림, 개인 소유권과 책임감 증대, 자신이 누구인지 포용하기, 자기 수용. 피드백과 어려운 피드백. 많은 기관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상적 상호작용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코치는 그들의 코칭 방법론에 피드백 과정을 통합하고 코치 배정 초기에 코칭 안건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 라인 관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피드백은 전형적인 알아차림 향상 과정이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양한 고위 간부들이 참여하는 몇 가지 피드백 훈련의 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든 논평은 구두로 이루어지며 3자 계약 회의와 구조화된 다면 평가 과정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피드백의 일부는 받아들이기 쉽고 만족스러우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코치가 피드백을 코칭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지만 그들 스스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발전 기회이고 학습 경험입니다. 발전적 피드백을 검토할 때 분명한 점은 이러한 언급이 진실일지라도 수용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임원들이 일반적으로 회복력이 있더라도 상처를 입고 이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안내하는 것은 코치의 감성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게슈탈트 주기에서 알아차림 단계의 특성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개인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표 6.1 몇 가지 피드백 과정의 조합. 강점 기반의 피드백. 당신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이 높네요. 발전적 피드백. 당신은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할 수 있겠네요. 강점 기반의 피드백.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발전적 피드백. 당신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를 미루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압도될 수 있어요. 강점 기반의 피드백. 당신은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매우 강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상당히 명확한 생각을 지니고 있군요. 당신의 의견이 너무나 발전적 피드백. 당신의 의견이 너무나 분명해서 지나치게 군림하듯 전달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강점 기반의 피드백. 당신의 주요 기여 부분은 당신의 행동과 에너지군요. 또 당신이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죠. 발전적 피드백. 행동이 많은데 생각할 시간을 좀 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점 기반의 피드백. 당신은 이 회사에서 중요한 리더이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회사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어요. 발전적 피드백.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오직 당신의 사고방식에 적합한 것들만 취하고 있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하고 있군요. 강점 기반의 피드백. 당신은 용감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할 의지가 있군요. 발전적 피드백. 당신은 강한 편견을 지니고 있고 빨리 판단하여 의견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점 기반의 피드백.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당신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발전적 피드백. 당신은 이야기할 때 너무 오래 걸리고 이는 사람들의 흥미를 잃게 합니다. 당신은 바람직한 대화 규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다. 코칭 대화는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들이 코칭 대화에서 했던 몇 가지 언급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그들이 수용한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고 일부는 그들이 이전에는 숨겨왔던 이슈들입니다. 수행 능력 향상. 내가 좀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특정한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항상 방어적이다. 나는 경쟁하고 저항한다. 나는 충분히 경청하지 않으며 말을 줄여야 한다. 나는 내가 지나치게 옳다고 믿고 배우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타인에 대한 진심과 연결. 나는 내가 냉정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 피드백을 자주 받았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동료들이 나를 좀 더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는 직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감정적으로 개입되는 이슈는 모든 것의 핵심이다. 정서적 연결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가 원해서 맺은 동료 관계가 없다. 나는 그들과 어려움을 나누지 않는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후 정리가 되고 통제력을 느끼면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드러낸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내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헤쳐나오기. 난 나 자신에게 기대가 높고 스스로를 힘들게 몰아간다. 나는 나를 멈출 수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이 해결사로 보일 거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생존 모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지쳤다. 내 톱니바퀴는 끊임없이 돌고 있고 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분석해보면 나는 10% 정도만 지금에 있고 90%는 미래를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나는 진이 빠지고 희망과 낙천성을 잃는다. 나는 무언가 그만두면 패닉에 빠진다. 고통의 장벽을 뚫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어떨 때는 더 쉽게 느껴진다. 과정을 신뢰하기, 변화의 역설. 과정을 믿어라라는 구절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슈탈트 코치에게 그것은 변화의 역설적인 본질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과 진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수용할 때 무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코치를 예로 들자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듣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믿을 수 없이 간단한 제안은 코칭, 치료 또는 지역사회 건설 맥락 등 모든 게슈탈트 실습의 핵심입니다. 도구, 기술 또는 해결책 등 무언가 더 활동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자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접근법에 동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지식 전문성 그리고 무언가 일어나게 만드는 수평적 학습 사고와는 배치됩니다. 그리고 특히 게슈탈트 접근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노출되는 기분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과 핵심 가정 찾아내기. 게슈탈트 코칭과 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둔 코칭은 금방 고객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그들의 세계에 대한 핵심 신념과 가정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들이 이 지점에 도달하면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을 보호했던 두려움이 요구하는 도움의 수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삶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접근 방식을 이끄는 강한 통찰력이 나타나므로 코칭 과정에서 중요한 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코칭 고객들이 자주 표현하는 몇 가지 두려움의 예들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힘과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렵다. 나는 직업적으로 무능하고 약하고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두렵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해서 자주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나는 부당한 평가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팀 내에서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주의한다. 핵심 가정. 저자는 핵심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그 자신이 누구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과 같은 강력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관점과 경험적 실제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자주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가정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렌즈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차단하는 필터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정신적 모델이고 행동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큰 영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핵심 가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핵심 가정을 밝혀내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코칭 그룹 고객들의 예입니다. 나에게 실패는 선택이 아니다. 항상 바쁜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고 타인에게 통제받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나는 항상 의무와 책임감을 느낀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만약 내가 멈춘다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만약 내가 휴식을 취한다면 그 순간 일이 잘못될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인생에서 내 역할은 물질적인 제공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 더 이상의 다른 역할은 없다. 오래된 두려움을 직면하고 핵심 가정을 찾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도전이고 어려운 개인적 과정이지만 변화와 새로운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대신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낡은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 방식의 구조조정은 높은 불안과 흥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흥분은 아마도 오래된 것에 흥미를 잃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진정한 변화의 감각을 얻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코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 보편적인 장애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질문과 이슈들을 완전히 파악하기 이전에 문제 해결과 조치를 성급히 진행한 지나친 생각과 과도한 분석, 정서적 연결의 회피, 에너지 동원. 게슈탈트 주기에서 에너지 동원은 꽉 막힌 느낌에서 활기가 생기고 양가 감정에서 참여와 관계 맺기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흔히 변화를 이끄는 힘과 저항 사이에서 내적인 투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변화 돌파구가 생기기 전에는 마치 고객이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지루하고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치 또는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에너지 수준과 지루한 느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좌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이 돌파구를 찾고 그것에 동반되는 에너지의 자유로움을 성취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코칭 맥락에서 심하게 고착되어 있거나 그들의 안전지대 내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와 일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강한 편견을 지닌 코치들은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고객이 그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기도 전에 해결 방법과 조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안의 투쟁 후 새로운 통찰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렵게 얻어진 것일 때 그 기다림은 변함없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유사하게 누군가가 코칭 과정에서 더 많이 참여한다면 선행 단계들은 더 빠르게 물러납니다. 에너지 동원 단계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향해 에너지와 동기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움직임, 변화 또는 돌파구, 외부 또는 주변에 머무르기보다는 참여한, 욕구 충족 또는 목표 달성의 가능성 인식하기, 해야 할 일에 대한 감지하기, 무엇을 하거나 변화하기 위해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변화와 돌파구. 코치들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안정된 상태가 흔히 고착되거나 정체되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코칭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안정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게스탈트 코치들은 고객들이 자유롭고 고착되지 않도록 하며 성장과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을 돕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으므로 변화할 준비가 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리더들이 중요한 변화와 돌파구를 인식한 고객 세션들의 예들입니다. 나는 큰 부담과 함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 많아서 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이제 나는 이 무게를 벗어버리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 나는 무언가 발견하는 중이고 좋은 에너지와 함께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기분이다. 나는 이전에 느꼈던 갇히고 억류된 것이 아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느낀다. 나는 내가 무엇도 진정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구로도 바뀔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마침내 그만두었다. 나는 내 삶과 일의 균형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 내가 당신을 2년 전에 만났을 때 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내 삶의 공식을 깨달았다. 정서적 몰두는 동기는 무언가 일어남을. 만약에 내가 정서적 연결을 잃게 된다면 동기는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약속. 게슈탈트 주기에서 에너지 동원 단계는 궁극적인 결과와 중요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코칭 과정에 매우 의미가 깊다. 가끔 코칭 과제들은 움직이는 척 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세션들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도 높은 만족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좋은 대화는 괜찮은 코칭 관계의 모습 같지만 왠지 서둘러 이륙하지 않는 듯한 기분을 오래 남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그 이유는 초반에 고객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코치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칭 과정은 변화에 대한 진정한 몰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적인 차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몰입하지 않은, 못함, 물러나 있음,
외부에 머물거나 거리를 둠, 움직이는 척함, 코치와 코칭 과정을 관리함, 포기, 행동, 액션. 게슈탈트 주기에서 행동 단계는 알아차림이 높아진 뒤 잠재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학습하고 새로운 사고와 지식을 습득하며 우리의 기술과 행동에 대한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단계는 흔히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신뢰의 도약을 포함합니다. 코칭 맥락에서 행동의 초점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며 언제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실험하고 시도하며 행동하고 학습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행동 단계는 그저 타인과 관련한 외부 지향적 활성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이 세상을 만나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정을 이용한 내적 실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하지만 소진된 상태의 이모는 만약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잘못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객에게 그만두는 것을 실험해 본다거나 공허감을 남기고 그것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를 발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 단계에서 심리적, 정서적 특성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과 행위, 처신 등의 시도,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 감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습, 새로운 관점으로 실험, 오래된 가정을 더 가볍게 유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기, 새로운 사고를 읽고 추구하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미디어 조직의 임원인 안젤라는 팀 코칭 과정의 일부로 임원진의 모든 동료에게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는 그녀가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료와 CEO는 3년 이상 함께 일했어도 그녀를 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데 놀라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은 이것이 그녀의 주요 관계에서 접촉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바꾸기로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의 코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일부 새로운 행동들을 시도해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으로 대화에 착수하고 CEO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1대1 미팅을 가지며 동료들과 사교적 모임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또한 오직 경제적 이슈에만 그녀의 기여를 국한하기보다는 임원회의에서 전체적인 안건들에 더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미 있게도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일찍 공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를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경영진에게서 자신감과 자존감에 큰 손상을 입었고 괴롭힘과 위협을 느꼈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심한 불안을 느꼈고 자기 견해를 표현했을 때 묵살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경영진 역할에서 힘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젤라의 큰 실험은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며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는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이것은 그녀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잠재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CEO는 그녀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안심하였고 동료들은 더 이성적이고 친근한 안젤라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꼈고 팀의 존경과 함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코칭 세션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통찰을 보고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을 숨기려는 전략이 자기 자신을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렇지만 나 자신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를 잃는 위험이 있었어요. 이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차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음, 연습하는데 실패함, 실험을 중지함, 행하지 않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음, 다른 시간까지 미룸. 접촉. 게슈탈트 주기에서 접촉 단계는 참여, 연결, 그대로 두기로 정의됩니다. 더 강한 접촉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더 신나며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빛과 색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동감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좀 더 역동적인 상태는 또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 내에서 보이는 결과로서 불안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변화하고 오래된 가정을 가볍게 유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확실한 일련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신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업무 일정의 부정적 효과와 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한 임원은 단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위하여 운하뚝을 따라 조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는 달리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해서 행동했지만 그 경험과는 진정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좁은 보트의 복잡하고 세세한 것들, 물총새들이 물표면을 미끄러지는 것 같은 색채의 빛깔, 짧은 비행 후에 착륙하는 백조의 놀라운 광경들을 알아차립니다. 그저 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빛과 그의 얼굴 위로 느껴지는 햇볕이 고마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더 강하게 연결되고 자기 자신과 더 만나고 있었습니다. 접촉 단계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변화 또는 실행하고자 하는 시도와의 강한 연결감, 강한 정서적 연결을 포함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강력한 연결, 흥분과 긍정적 에너지, 성취, 발전, 진전되는 느낌, 즐거움, 발전과 성취 인식.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은 목록을 체크하듯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코칭하는 동안 고객들이 변화 주제에서 진전된 부분을 인식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와 성장은 좀처럼 쉽지 않고 개인적 승리는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을 상기하고 성공을 축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용구는 수년간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변화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임원 고객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코칭에서 발전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2년 전 나는 매우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온 듯 다시 자유롭습니다. 나는 새로 찾은 내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발전입니다. 나는 멈추고 생각하고 그 결과 더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 나는 너무 많은 걱정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더 잘 수용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덜 자기 비판적이게 되었고 자신감이 향상되었어요. 놓아주는 것과 때로 일찍 그만두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고 나는 그것을 마침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굴림자를 떠나보내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짧은 여행을 합니다. 내적인 변화. 이러한 많은 진술은 저마다 내부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다른 관계가 생겨난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보는 방식에서 일어납니다. 즉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변화하고
이미지가 확장되며 존재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합니다. 결국 경험적 구조 변경이 세상을 만나는 방식, 직장, 내 동료들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장애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향, 어떤 것을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오래된 것을 고집하고 놓지 못함, 다음 것으로 급히 움직임, 성취를 가소평가함,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었을 거야. 통합, 어떤 사람들에게 게슈탈트의 목표는 알아차림이지만 전문적 발달 관점에서의 목표는 통합, 즉 개인적인 일관성입니다. 만약 접촉 단계의 특성이 무언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라면 통합 단계에서의 차이점은 그것들이 이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다가오며 세상을 다르게 보고 느끼게 합니다. 즉 게슈탈트에서는 시각이 바뀌고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장했다거나 성숙했다고도 표현합니다. 통합 단계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미 형성, 학습의 동화, 변화된 것을 강화하기, 개인적 일관성의 증가, 의미 형성과 학습. 이 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성장하고 변화한 것에 대한 성찰로 특징 지어집니다. 변화의 본질은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 단계는 필연적으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코칭 대안은 도전, 노력, 투쟁, 기복을 인식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치열한 싸움을 치르던 그 배경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축하할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지를 인식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회사의 CEO가 될 것이지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의식을 향상하는 데다 내 삶을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경영진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자들과도 내 여정을 공유하고 있고 그들 또한 그래요. 이전에는 결코 그들과 공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화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제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대화이죠.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부분입니다. 나는 코칭 공간이 내 인생이 바뀌는 지점이었다고 믿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의 대화. 이 단계에서 일반적인 차단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것,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 완결되는 것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잃는 것이라는 두려움, 종결에 대한 두려움.